자, 일반 상식 추가해가지고 계속 해보죠. 일단 캐스팅 보트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마지막 던지는 결정권 투표, 의장이 던지는 결정권 투표 이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승패 결정하는 투표라고 보면 되죠. 예, 포크배럴 같은 경우에는 그 인기 얻으려고 그 이제 정치인들이 그 예산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게 포크배럴이고요. 포퓰리즘은 뭐 유명한 거니까 안 지키고요. 플레비사이트는 국민투표죠. 골든 트라이앵글은 마약, 헤로인 70% 생산하는 지역. 예. 국제적십자 운동이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쟁터에서 스위스 청년 실업가 장앙리 뒤낭에 의해서 시작됐다. 1859년이라. 마크는 적십자 같은 경우엔 1863년부터 적십자 했고요. 적신월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에서 하는 거고, 적수정은 이스라엘 쪽일 거예요. 데탕트는 국제 간의 긴장 완화가 데탕트고, 멀로주의는 그냥 유럽들이 다시 난민몰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인 멀로가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거. 이제 별개의 지역으로 존재함을 선언 이렇게 하면 되겠네. 메가폰 외교 같은 경우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선동하는 거죠. 네. 그게 메가폰 외교고요.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며 사용하는 말 메가폰 외교고, 전방위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인연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 다 하는 게 전방위 외교고요. 포함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힘으로 조지는 거죠. 힘의 논리에 의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외교 수단이 포함 외교고요. 핑퐁 외교는 탁구에서부터 시작된 외교라고 보면 되고요. 중국이랑 미국이 관련돼 있습니다.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미니뱅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계속하며 계속 지속적으로 터트리는 전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쉬운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가는 게 미니뱅이죠. 베세토 같은 경우에 베이징, 서울, 토쿄입니다. 삼국의 수도를 연결한 군역을 베세토라 하고요. 살라미 전술은 얇게 퍼뜨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미 먹듯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목표를 성취해나가 미니뱅이랑 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ARF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아세안 리지널 포럼, 뭐 1년에 한 차례씩 한다는 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 주요 국가와 EU 의장국의 의무장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ARF고요. 아셈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유럽 미팅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AS가 아시아겠고 E가 유럽이겠고 미팅. 이건 2년마다 48개국이 2년마다 참가하는 뭐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상회의를 아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국가는 목란이라고 합니다. 그뭐 삼목련, 계목련이라고도 하는데 잠시만요. 그다음에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해가지고 문화재 같은 거 지키, 문화재를 사들이고 그 뭐 하는 거, 그거를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고요. 음, 음. 그다음에 시빅 트러스트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 똑같은데 이거는 환경 운동 단체고요.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인데 여기는 시민환경 운동단체를 시빅 트러스트랍니다. 브레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분야 뭐 전문성을 지니면서 공식적인 직책보다 뭐 친분으로 참여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선거의 입 후보자나 현직 공직자의 고문단으로서 정책 집단 또는 두뇌 집단을 브레인 트러스트를 하고요. 캐시카우는 돈 벌어다 주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계속 돈 벌어다 주는 상품이고요. 키친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사람과 격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키친 캐비넷이라 하고요. 섀도우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이제 정권 획득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정해놓는 거. 이게 섀도우 캐비넷이고요. 이너 캐비넷은 뭐 소수 내각이죠. 그다음에 오스트러시즘은 백악 추방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제도를 지키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를 오스트러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고요. 일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사업 시도할 때 뭐 엄격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 네. 일단 낭비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특정하게 뭐 걸어놓는 걸 일몰 조항이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하는 게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이죠. 일단 정부가 제소를 하고요. 같은 경우 옛날에 무슨 당이었지? 그 아마 해산당한 거 있었잖아요. 정당 해산 심판이랑 법관 탄핵 심판,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심판이랑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도 있고, 뭐 대통령 탄핵도 있죠. 네. 그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죠. 자구행위, 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 자구행위 있고 정당방위 있고요. 정당행위 있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했고, 긴급 피난 같은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뭐 정당방위랑 좀 비슷하긴 한데 긴급 피난과 뭐 구분하면 되겠고, 아니면 또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글로벌 보스는 글로브랑 보스 해가지고 세계적 감각을 갖춘 뭐 최고 경영자고요. 그다음에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사적 자치의 원칙 해가지고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도 하고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랑 과실 책임 원칙, 그러니까 자기 책임 원칙,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신의 성실 같은 거는 근대민법 3대 원칙에는 없어요. 이건 행정법 쪽에 있고요. 꼭 경제제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지어가지고 대가 지불하면 안 되는 거고, 자유제 같은 경우에는 뭐그 가치는 있는데 존재량이 많아가지고 공기 같은 거죠. 그게 자유제고요. 메리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뭐 사회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재화, 메리트제라고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메리트제라고 하네요. 뭐 그 예로는 뭐 의무 교육, 의료 서비스, 주택, 교육, 전기, 가스, 식품 등이 메리트제고요.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는 상태를 리플레이션이고요. 뭐 설명 보니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피해 재정, 금융 확대 등 통화를 재팽창시켜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것을 리플레이션 정책이 한답니다. 마셜의 K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명목 GNP에 대한 통화 공급 잔액을 마셜의 K라 하는데 뭐 이건 설명 못 하겠어요. 뭐라는지 몰라가지고. 그다음 슈바베의 법칙은 뭐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 관계 나타내는 법칙. 슈바베의 법칙. 이거는 뭐 돈 별로 못 버는 사람은 뭐 집값 자체는 싸지만 전체 돈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집값도 비싼데 전체 재산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뭐 이런 게 슈바베의 법칙이고요.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빠져나갈 때 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 경기 회복 시점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회수하는 걸 출구 전략이라 하고요. GPI는 뭐 종합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어느 쪽에도 잡히지 않는 부분, 뭐 사회 간접 자본을, 그러니까 완전한 물가 지수,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까지 포함시킨 거죠. 그 물가 변동 할 수 있는 그게 GPI라고 합니다. 다우 이론, 뭐 주가의 흐름은 한번 이거 딱 타면은 이제 안 변하고 그냥 쭉 간다. 꾸준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다우 이론이고요. 더블 위칭 데이는 뭐 선물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뭐 한 게 더블 위칭 데이라고 하고요. 랩이 뭐 포장하다, 어카운트는 계좌죠. 그러니까 계좌를 포장한다는 거죠. 이제 그뭐 선물 상자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랩 어카운트랍니다. 그리고 매칭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신탁 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국내 증권과 해외 증권에 동시에 투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내 증권과 해외 증권을 매칭시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외울 거면은 그냥 매칭 펀드고요. 서머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시장에서 매년 여름처럼 6, 7월에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상승한 현상이, 그러니까 4, 5월에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름철 6, 7월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에코볼 같은 경우에는 에코가 메아리, 버블이죠. 거품이 반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일단은 돈 같은 거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다음에 이게 거품이 꺼지는 거죠. 다시 폭락하는 그게 에코 버블이고요. 그다음에 엘리엇의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은 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뭐 8번의 상하 파동, 뭐 5번의 상승, 3번의 하락이 한 사이클이 된다고 합니다. 엘리엇의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주식시장의 특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 나는 건데 어, 뭐 미국에서 세법상 단기 자본 손실, 과세 소득에서 약간 미국의 세법에서 자본 손실을 하면 그 세금 그서 이제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해 본 거를 이제 만들려고 그 하락한 주식 이제 막 매도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게 뭐 1월 효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래퍼 곡선 같은 경우는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합니다. 뭐 세율이 올라갈수록 뭐 세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 래퍼 곡선이고요.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렛대 효과를 해가지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높이는 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토빈의 Q라고 있는데 기대 이윤을 설비 자금 조달 비용으로 나눈 것을 토빈의 Q라고 하네요. 예,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했다시피 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는 거고 1보다 크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네요. 네. 소프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길거나 그러니까 론이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대출이죠. 뭐 그러니까 천천히 갚아도 되는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뭐 차주에게 상환 부담이 적은 차관을 소프트론이라 하고요.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는 뭐 장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뭐 반대는 정크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3대 신용평가 기관에 영국의 피치가 있고요. 미국의 무디스가 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이렇게 3대 신용평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시드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잣돈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덧붙여 해주는 신규 대출을 시드머니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중장기 대출 방식을 신디케이트론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유동성 함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 구슬 지어도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네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죠. 예. 개발도상국 중에 잘 자라는 예.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고 미들 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중산층 소비자 가진 게 이제 미들 마켓 예. 뭐 공자금과 개인자금의 중간에 있는 자금이 흐르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중산층 소비자라는 거죠. 예. 중산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시장이 미들 마켓이고요. 폰지 게임은 뭐 돌려막기죠. 카드 돌려막기. 채무자가 끊임없이 빚을 굴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상황이 폰지 게임이고요. 한머니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자금을 한머니라 하고요. 뭐 보니까 각국의 단기 금리의 차이,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 통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 도피를 한머니라고 하고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빌려주는 거죠. 금융기관 간에서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는 거. 콜 금리는 그 콜에 대한 금리겠죠. 경쟁 라운드 같은 경우 국가 간 서로 다른 독특한 시장 구조나 기업 관행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현상을 경쟁 라운드라 하고요. 블루 라운드 같은 경우에 블루가 노동자 블루 칼라 그거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동 기준을 이제 무역이랑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노동자한테 이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비싸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들이 후진국 조질 때 하는 게 블루 라운드라고 보면 되고요. 버터 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나라 사이의 대차의 차익을 내지 않고 행하는 무역을 버터 무역이라 하고요. 스위치 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개 무역과 중개 무역의 절충 형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을 보니까 매매 계약이나 상품의 추출입은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지만 구매자의 의사로 사기로 한 물품을 자유롭게 제3국에 전매하고 제3국의 결제 통화 또는 계정을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일단 뭐 자유롭게 제3국에 전매한다는 거, 뭐 중개무역 플러스 중개무역교라고 보면 되나? 하여튼 그게 스위치 무역이고요.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몇 개 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을 형성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시세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 일단은 자국과 이거를 통화군을 구성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이게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그러니까 통화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니까 뭐, 예,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부메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줬는데 이게 후진국의 생산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진국한테 이제 후진국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부메랑 효과고요. 스와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스와핑 같은 경우에 뭐 서로 바꾸는 그거잖아요. 뭐 서로 다른 금리 또는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스와프 거래라고 합니다. 토빈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이 한 번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단기 자금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세금, 뭐 투기 자본인 한머니의 유출입으로 통화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빈세라고 하고요. 포스트붐 같은 게 나라입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T가 터키, 베트남, M이 뭐였지? 말레이시아. 이게 신흥 수출국 떠오르고 있는 포스트붐이고요. 제이커브 효과 같은 경우는 환율의 변동과 무역 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 상승은 유도하더라도 그 초기에는 무역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개선되는 현상을 제이커브 효과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리려고 했는데 초반에는 영 아니다가 나중에 쫙 올라간다는 거. 제이커브 효과고요. 제이 모양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하다가 쫙 올라가는 제이커브 효과고요. 로스 리더 같은 경우는 특매 상품 또는 미끼 상품, 원가보다 싸게 팔거나 기존 판매가에서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을 로스 리더라고 하고요. 리니언시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리니언시라고 하고요. 립스틱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싼 게 더 잘 팔린 거예요. 경기 불황 쪽에서. 저가 제품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 이게 해당하는 게 립스틱이기 때문에 립스틱 효과라 붙이고요. 매칭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직원이 기부금을 내면 기업에서도 매칭해가지고 기부금을 같이 내준다. 기업 동안 1대1 매칭시켜 후원금 내는 사회공헌 제도가 매칭 그랜트고요. 그다음에 버블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된 사업부 또는 경영조직을 형성하거나 인수하는 방식 가지고 그걸 버블아웃이랍니다. 뭐 새로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뭐 기존 사업부와 별개로 그러니까 사업부를 따로 운영하는 게 버블아웃이고요. 버블인 같은 경우에는 조직 안에서 새로운 팀을 만드는 거. 버블아웃은 조직을 따로, 그러니까 따로 조직을 만드는 거. 버블인은 조직 안에서 새로 팀 구성하는 게 그거고요. 버즈 마케팅 같은 경우는 입소문하는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고, 사일로 효과는 사일로가 한 덩어리,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걸 사일로라.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속한 부서만 이기적으로 챙기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조직 부서 이기주의,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라는 게 사일로 효과가 더 간단하겠네요.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톡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사 주식 매입권, 회사가 임직원한테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스톡 옵션이고요. 스핀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부서가 갈라져 나와 전문 회사가 되는 거. 버블아웃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따로 떼는 거고, 버블이는 그 팀을 따로 구성하는 거고, 스핀아웃은 아예 전문 회사로 만드는 거고, 그거고요. 스핀오프는 뭐 특정 사업 부분을 독립시키는 행위. 버블아웃이랑 좀 비슷하네요. 스핀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고 그러니까 대금을 삼자에게 했다가 옛날 옥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이제 판매자한테 주는 게 에스크로 서비스고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가격을 다 오픈해 버리는 거죠.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 가격을 표시해서 뭐 투명성 높이는 제도, 오픈 프라이스 제도고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개선 작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는 게 워크아웃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 킬러죠. 카테고리 킬러. 그다음에 대형 매장에서 특정 품목만을 취급하는 전문 할인점. 한 카테고리를 다 조직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카테고리 킬러는 컨틴전시 플랜 해가지고 뭐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전개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련하는 어떻게 대처할까 마련하는 위기관리 경영 기법을 컨티전시 플랜. 컨티전시가 뜻이 위기였나? 아무튼 뭐 그거겠죠? 컨티전시. 검색해 볼까? 컨티전시. 긴급 사태 대책. 그러니까 컨티전시가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짜는 계획을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하고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소프트 패치는 경기가 상승하다가 다시 어려운 경기 소프트 패치고요.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설비들 수출하는 플랜트고 미스터리 쇼퍼는 그냥 암행어사 제도, 미스터리 쇼퍼고요. 경제 5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에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있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까지가 경제 4단체고요. 여기서 한국경영자 총협회까지 합쳐서 경제 5단체가 되고요. 람사는 습지보호 협약이 람사 협약이고요. 리우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환경 보전 문제를 논의한 회의를 리우회의를 하고요. 기후변화 방지 협약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일 의무 그거 있고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이 있고 그게 리우회의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보호입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규제한 국제환경협약이 몬트리올 의정서고요. 코펜하겐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온가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 이제 오존층 살리려고 한 건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이제 코펜하겐 의정서. 그러니까 몬트리올 의정서랑 코펜하겐 의정서랑 둘이 뭐 쌤쌤이라 보면 돼요. 같이 간다는 거. 바젤 협약 같은 경우는 유해 폐기물을 이제 국가 간에 이제 팔지 말자 하는 게 바젤 협약이고요. CITS 사이트 뭐 모르겠는데 뭐 Commission or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뭐 위험종에 대한 국제 간 거래의 협약이죠. 국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그러니까 사이트 CITES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IPCC 같은 경우에는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뭐 CC가 Climate Change라고 하면 기후 변화에 관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정부 간 회의 IPCC고요. 녹색 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농산물, 녹색, 청색 혁명 같은 경우는 수산물, 녹색, 농산물, 청색, 수산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도시 광산 산업은 전자제품 쓰레기 안에서 금 같은 거, 금속 자원 해소하는 게 도시 광산 산업이고요. 소호 같은 경우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거죠. 뭐 가정에서 인터넷 등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뭐 네트워크 환경 구축하고 뭐 이런 직업 형태를 소호랍니다. 원소스, 멀티유스 같은 경우 하나의 소스 가지고 여러 개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닌텐도 생각하면 되죠.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 등 닌텐도 마리오 해가지고 마리오 월드와 여러 개 만드는 게 보면 원소스 멀티유스라면 되고요. 티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없던 것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현상을 티핑 포인트라 하고요. 팬케이크 현상, 건물 무너질 때 어떤 팬케이크 모양으로 무너진다. 팬케이크 현상이라고요. 3S는 규모가 작고 스몰 사이즈, 스몰 셀러리, 스몰 페이, 그다음에 심플 워크.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임금이 적고 단순한 일을 3S 업종이라고요. 공소증후군이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 알면 되고 나우족은 뉴 올드 워먼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뭐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40, 50대 중년 여성을 나우족이라 하고요. 나토족 같은 경우는 no action talking only 그러니까 맨날 막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거죠. 말로만 막 이러는 게 이제 no action talking only 나토족이라면 되고요.
레드존은 그 애들, 그러니까 청소년 동행 금지 제한 구역이 레드존이고요. 블루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한 게 블루존이고요. 로아스족은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 앤드 서브스테이너빌리티. 뭐 그렇답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 스타일을 로하스족이라 하고요.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서비스인 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 현금 이용권을 준다는 게 중요하죠. 이용권을 줘가지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우처 제도고요.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베르테르 효과고요. 슬로비 조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러, but better working people. 그냥 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은 슬로비족이라고 합니다. 뭐 출세보단 삶의 여유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슬로비족이라고 하고요. 아노미는 무질서 상태, 아노미라고 하고요. 아틀라스 증후군은 아빠들이 겪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회사 일이고 아틀라스가 이제 지구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면 되고요. 여피족 해가지고 urban professional, 젊고 도시에서 사는 전문직, 뭐 가난을 겪지 않고 자란 세대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젊은 인텔리를 여피족이라 하고요. 예티족은 엔트리프리너리럴, 아무튼 뭐 젊고 기업가적이고 테크 베이스드, 엔트리프리너, 테크 베이스드, T, 인터넷 엘리트, 뭐 일단 젊고 기업가적이며 기술의 바탕을 두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20, 30대 연령층을 뭐 예티족이라 하고요. 무피족은 웰오프 올더 피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 든 세대. 그러니까 애도 다 키웠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구매력이 짱짱한 사람들을 우피족이랍니다. 외피족은 평균 20, 30대 연봉 5천만에서 1억, 와 이거 안팎이고,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풍 고급스러운 캐주얼, 이게 웹피족. 웹 플러스 여피. 이게 웹피족이고요. 캥거루 세대는 뭐 자라증후군이라 하고요. 통크족은 투언니 노키즈. 둘이면 충분하다. 아는 필요 없다.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 세대를 통크족이라 하고요. 모라토리엄 인간은 계속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죠. 유예성 인간. 모라토리엄 인간이고요. 프루브족은 프라우드 리얼라이저 오브 언유저 언 이 뭐라 해야 아무튼 밸류 뭐 어쩌고저쩌고, 희소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프루브족이고요. 프리커족은 뭐 아르바이트로 아니다. 그건 프리터고, 프리커는 1, 2년 빡세게 돈 모으고 놀다가 또 1, 2년 빡세게 벌고 이렇게 이제 프리워커족고요. G세대는 그린과 글로벌, 환경에도 관심 있고 그 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G세대고요. P세대는 participation, 참여하고 패션, 열정적이고 포텐셜 파워,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뭐 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를 P세대라 합니다. 그다음에 브레인풀 세대는 박사학위를 일단 취득한 다음에 뭐 대학 또는 연구실에 연결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도를 브레인풀 제도라 하고요. 르네상스 칼라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냥 오만땅한 분야에서 다 갖춘 그게 르네상스 칼라고요. 핑크 칼라는 가정주부들이 이제 가정 집안 생계 유지를 위해 가나 이게 핑크 칼라고요. M워커는 뭐 모바일 쪽 능숙하게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M워커라 하고요. 보보스족,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미국의 새로운 상류계급 90년대 젊은 부자들 상징하는 게 보보스족이랍니다. 고원 효과는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쭉 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고원 효과고요. 호소온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인해 가지고 뭐 행동이 변하여 일의 효율이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호손 효과라고. 호손 효과. 싱커스죠. to health, income, no kids, early retirement, to healthy, income, no kid, earlier retirement. 그러니까 애 안 놓고 빨리 정년퇴직하려고 하는 게 싱커스족이고요. 메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하는 명품들, 롤렉스 같은 게 중산층이 뭐 소비자 소득이 향상되면서 값이 저렴하면서 감성적 만족감 얻을 수 있는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메스티지라 합니다. 쿼터리즘 같은 경우 인내심을 잃어버린 청소년의 사고나 행동 양식을 쿼터리즘이라고 하고요. 유니언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자 가입해야 되는 거.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유니언숍이라 하고요. 오픈숍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말지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게 오픈숍이고요. 클로즈드숍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동조합인 것을 이제 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거죠. 유니언숍은 일정 기간 내에 조합을 가입해야 되는 건데, 클로즈숍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노동조합원이어야만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럼 노니즘 같은 경우, 몸에 해롭다는 건 절대 안 하는 거. 극단적 절제주의, 노니즘이고요.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모럴이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죠. 아니면 뭐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뭐 모럴 해저드라고 하고요. 헤일로 효과 같은 게 후광 효과죠. 후광 효과. 인사고과 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떤 사람 평가하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인상이나 특정 요소로부터 받은 인상이 다른 요소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헤일로 효과라고 합니다. 루비족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범한 아줌마 거부하고 뭐 아름답고 젊어 보이는 40, 50대 여성을 루비족이라고요. 고령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령화 사회는 아직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사회죠. 고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요. 이제 14%가 되면 이제 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초고령 사회 같은 경우에 원래 7, 14는 21 돼야 될 것 같은데 21이 안 되고 20%입니다. 이게 초고령 사회. 우모족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에, 그러니까 와이프보다 패션을 더 관심 많은 아이씨들, 이게 우모족이고요. 소크라테스 효과는 뭐 그러니까 자기 자문자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게 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뭐 그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무시하는 게 이게 소크라테스 효과 중에 하나고요. 부가노동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이 실업자를 이제 전락하면서 이제 원래 돈 안 벌던 이제 애들이나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부가노동자 효과고요. 림투 현상은 이제 not in my term of office죠. 자기 임기 중에 안 한다. 이게 무시하고 이런 게 림투 현상이고, 핌투 현상은 자기 임기 안에 무조건 하겠다. 이게 4대강이죠. 핌투 현상이고요. 아노미 현상 아까 위에 있었는데 뭐 무질서 상태고요. 스프롤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교외시 가지가 무계획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스프롤. 스트롤은 산책인데 아무튼 스프롤 현상이고, 뉴리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낮은 중하루의 수입에도 빈곤을 느끼지 않고 보통이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정신승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뉴리치 현상이고요. 크루징족 같은 경우에는 크루저 타고 다니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면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여자 꼬시. 네, 크루징족이고요. 준거 집단은 기준되는 집단, 비교점이나 기준이 되는 집단, 준거 집단이고요. 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럼이랍니다. 슬럼. 원래는 이제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을 게토라 했는데 지금은 슬럼을 그냥 게토로 합니다. 타블로이드판, 그러니까 일반 신문 크기를 이제 블랭킷판이라고 하는데 그거 절반 되는 게 타블로이드판이고요. 뭐 요약해서 읽겠죠. 기사에 요약해서 읽고 뭐 사진 이런 걸 많이 실어서 하는 게 타블로이드판. 중요한 게 판이 뭐 보통 신문 크기가 블랭킷판이라고 한다. 키치 광고는 뭐 기호와 이미지를 중시하는 광고 기법을 키치 광고라 하고요.
3B, 베이비, 비스트, 뷰티였나? 베이비, 비스트, 뷰티. 이게 광고, 3B 법칙이고요. DM 광고 같은 경우에는 DM 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직접 우편으로 광고 보내는 직접 광고, DM 광고고요. 애드렉 같은 경우에는 엽서를 이용한 광고 홍보 매체를 애드렉이라 합니다. 애드버커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하는 광고를 애드버커시라고 하고요. 탄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스미디어가 총알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게 탄환 이론이고요. 강효과 이론이고요. 모방 이론 같은 경우에 애들이 따라한다. 또 강효과 이론, 모방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묵하는 거죠. 그 전체 의견이 내 의견과 안 맞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다가 내 의견과 맞으면 다시 막 뭐라 하는 거. 이게 침묵의 나선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배양 이론 같은 경우는 매스미디어가 문화를 배양한다. 이게 이건 중효과 이론이랍니다. 그러니까 탄환, 모방, 침묵에 나서는 강효과고 배양은 중효과고. 그다음에 선호, 수용 이론. 뭐 수용자의 문화에 대한 해독은 자신이 가진 선호, 그러니까 선호 경향에 따라 뭐 양상을 띈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선호 수용 이론이고요. 서브리미널 광고는 잠재의식을 자극한다. 잠재. 이게 서브리미널 광고고요. 팩 저널리즘은 그러니까 한 팩 포장한 것처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이고요. 제록스라 우리가 아는 그 복사기 회사 제록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사기 뭐 비문서를 제록스로 몰래 복사해서 발표하는 저널리즘이고 문서를 근거로 한 폭로기사 일변도에 그거를 제록스 저널리즘이고요. 4번 색 같은 경우는 빛 같은 RGB가 좀 흔한데 색 같은 경우에는 MIC입니다. 그러니까 자홍, 노랑, 청록. 그러니까 색은 자홍, 노랑, 청록이 색의 3원색이다. 디스코 뉴스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모양새에 비중을 둔 텔레비전 뉴스가 디스코 뉴스고요. 액세스권은 뭐 액세스 권리죠. 액세스 권리.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거를 액세스권이라고 해요. 수업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드라마죠. 아침 시간에 가정에 있는 주부와 가정부를 대상으로 한 연속극으로 남녀의 애정이나 삼각관계 등을 내용으로 담은 통속극을 수업 오페라입니다. 레제 드라마는 이제 독서를 위해 써진 드라마죠. 레제 드라마. 보고요. 엔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 그러니까 훌륭한 것들 막 해놓은 게 엔솔로지고요. ABC 같은 경우에는 뭐 ABC가 원래 잠시 영국은 BBC고 ABC가 어디 언론이지? 뉴스 미국 방송이네. ABC. 아무튼 그 다르게 어디트 뭐래노? 아무튼 발행 부수 공사 기구를 ABC라 하고요. IPI는 국제 언론인 협회. 그다음에 ITU 같은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권리장정은 이제 영국에서 한 거죠. 영국의 절대 왕정을 종식시키고 의회 정치를 확립하게 하는 기초가 됐다는 게 권리장정이고요.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장전을 하기 위해 일어난 혁명이죠. 그러니까 명예혁명이고요. 권리청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암금 권리청원이 먼저네.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이라고 합니다. 권리청원 해가지고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까지 됐다.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에는 1642년에서 1666년 영국에서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시민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 하고요.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랍니다. 스와라지는 인도에서 간디가 한 운동을 스와라지 운동, 영국 제품 배척하는 게 스와라지 운동이고요. 장미전쟁은 이것도 영국이나 영국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문 문장에 장미가 들어서 장미전쟁을 하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 차티스트. 선거권 달라고 한 거죠.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 달라고 한 게 차티스트 운동이고요.
파쇼다 사건은 그러니까 영국은 가로로 끊고 있고 아프리카 따먹으려고 프랑스는 세로로 하고 있다가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이제 충돌한 거죠. 그게 파쇼다 사건이고요. 30년 전쟁은 뭐 그러니까 그리스교도와 그리스도교와 카톨릭 사이에 일어난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고요. 누브로망은 뭐 프랑스에서 일어난 새로운 형태 소설 데카당스 원래는 퇴폐 조락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19세기 말에 보들레르와 베를렌의 영향을 받은 모리스 드플랭시, 로랑 다이아드, 로당바크, 모레아스 등 상징파 시인들이 데카당이라 자칭하여 그들의 예술적 경향을 데카당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리리시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적 표현의 서정성을 고조하였을 경우 그 서정적 기분이나 수법을 추구하는 서정 정신을 리리시즘이라고 하고요. 리드미컬한 음악을 수반하며 풍경 묘사에 있어서 객관적 설명보다 심성 풍경으로 상징성이 강한 뭐 리리시즘이라 하고 아포리즘, 금언, 격언, 경구 그러니까 압축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게 아포리즘이고요. 앙가주망은 원래 계약 구속의 의미지만 뭐 정치나 사회 문제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앙가주망이라 합니다. 유미주의, 이쁜 게 최고. 미의 창조를 예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예술사조를 유미주의, 탐미주의, 키치 문화, 독일에선 경박한 문화, 프랑스에선 싸구려, 질적 빈곤한 게, 키치 문화, 상업주의의 대형 문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 형태를 키치 문화이라고 하고요. 하드보일드는 미국에서 일어난 거고 베트남 1차 대전이고요. 1차 대전 이후에 뭐 젊은 작가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 결점이나 추악한 것을 건조한 문체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드보일드 문학이고요. 해빙기 문학 같은 경우는 소련에서 한 건데 냉전이 풀어질 동발동할 때 한 거죠. 독재주의 정책 비난하고 개성을 살린 작품 활동을 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탄압을 받았답니다. 해빙기 문학이.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맥베스, 햄릿, 두 개밖에 기억 안 나요. 맥베스, 리어 왕, 오셀로, 섹스피어 4대 비극이고요. 무궁화위성은 이제 통신방송 위성,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방송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별 1호는 최초의 과학위성이고 아리랑 1호는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면 되죠. 바이킹 계획은 미국 화성 탐사 계획, 바이킹 계획이고요. 웨나로드 우주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센터죠. 전남 공군에 있는 우주센터. 세티 계획은 외계인도 전파를 사용하면 우리가 전파를 보내면 외계인도 받고 전파를 보내주겠지 하는 게 세티 계획이고요. 핵우산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가진 나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 동맹국가 핵 전력에 뭐 하는 거고, 뭐 나토 가맹국가 한국, 일본 등이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ABC는 아토믹, 바이오케미컬, 바이오로지컬, 케미컬, 그러니까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뭐 ABC 무기가 하고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갔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2004년 이라크 갔고요. 청해 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잡으라고 한 거고, 제마 부대는 요또 이라크에 갔습니다. 근데 공병 부대, 제마 부대는 공병 부대고요. 담비 부대는 IT의 재건 지원 한대가 담비 부대고요. 다산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갔고, 그러니까 이라크가 두 군데 갔고요. 자이툰 서희 제마 부대 갔는데 서희 제마 부대는 공병 부대고, 그거 기억하면 되고, 담비는 IT, 다산은 이거 어디고 아프가니스탄. 우리별 1호는 최초의 과학위성, 아리랑 1호는 다목적 위성,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고요. 아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고요. 뭐 1973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우주기구가 개발한 로켓 이름은 아리안이랍니다. NSA 같은 경우에는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소극적 핵안보 보장 협정이죠. 그러니까
핵 쏘지 말자. 이거고요. PSA 같은 경우는 Positive Security Assurance죠. 핵 위협 받으면 바로 보내버리자. 예, 포지티브 적극적이죠. 그다음에 NWFG Nuclear Weapon Free Zone입니다. 그다음에 핵무기가 없는 안전한 지대겠죠. 예, 이게 NWFG고요. NMD 같은 경우는 National Missile Defense죠. MD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맨델의 법칙, 이제 우열의 법칙. 순종 우성이랑 순종 열성 만나면 모두 우성 나온다. 분리의 법칙은 잡종끼리 교반하면 우성과 열성 분리된다. 예, 독립의 법칙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계속 유전된다는 거죠. 예, 동시에 유전해도 그러니까 맨델의 법칙 3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쯔쯔가무시증 같은 게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감염되는 병이고요. 설마 뭐 1, 2주의 잠복기를 3, 4주의 잠복기를 이렇게 바꾸진 않았기고 예, 일단 뭐 진드기로 감염되는 병이다. 쯔쯔가무시증이고요. 부제역은 발굽 2개 달린 게 동물이고요. 브루셀리 병 같은 경우는 뭐 제2종 법적 가축 전염병으로 뭐 인축 공통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인축 가축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된다는 거고요. 브루셀리 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 사람은 안 됩니다. 가금 콜레라, 가금류한테 걸리는 콜레라겠죠. 또 뭐 2급 제2종 법적 가축 전염병이랍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햇빛동에서 합성되는 게 비타민 D라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결핍됐을 때 비타민 D는 그룹병, 비타민 E는 빈혈, 비타민 C는 괴혈병,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K는 뭐 출혈, 그러니까 지혈이 좀 늦게 걸린다. 그러니까 그룹병, C가 괴혈병이었고 이게 빈혈, 인혈, 빈혈. A는 야맹증, K는 뭐 지혈 느껴지고. 뉴턴 1법칙이 관성, 2법칙이 가속도, 3법칙이 작용 반작용. 관성 가속도, 그러니까 관성을 받아가지고 속도가 늘어나다가 부딪혀서 작용 반작용. 뭐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뭐 어떻게든 외우면 장땡이니까 그거고요. 공리론 같은 경우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최대 행복이다. 뭐 이게 공리론이고요. 그다음에 벤담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이랑 고통 없는 쾌락을 말하는 거고, 벤담은 양이 중요하다. 밀은 행복의 질도 중요하다. 이거죠.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뭐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있어 사유를, 그러니까 관념론 사유를 1차적이며 본원적으로 보는 철학사상이라 합니다. 사회현상을 인간의 정신적 생활 및 의식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뭐 문화, 종교, 철학과 같은 수상적 원리 하는 게 뭐 다 필요 없고 사유를 1차원적이고 본원적으로 보는 철학사상을 관념론이었나? 관념론 하고요. 유물론 같은 경우는 물질 1차적이고 금속으로 실제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관념론은 사유가 중요하다. 물질론은 물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 제논이 창시한 학파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감각이나 욕망 대신 이성이 인간 정신을 지배해야 된다고 한다. 뭐 있고 우주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이 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보고 스토아 학파를 잡아가야 되죠. 어쨌든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는 완전 반대겠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라. 아타락시아를 위해서 허황된 욕심을 갖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제자백가는 뭐 춘추전국 시대 학자들 사상이죠. 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음양가, 종행가, 잡가, 농가, 병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사단 칠정 중에서는 사단 같은 경우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 하고요. 수호지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쪽팔린 짓 하면 부끄러워하는 거. 우리 남이 또라이 짓 하면 미친놈아 이런 게 수호지심이고요. 사양지심은 뭐 양보, 사양하는 마음이죠. 양보하는 마음이고요.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다 따지자. 이게 그거고요. 측은지심이랑 수호지심이 잘 안 해지겠죠.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가지자. 이게 수호지심이 이제 잘 안 헤어지니까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거.
뭐 7점 같은 경우에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이 7가지의 감정이죠. 스윙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자들인데 어디에 투표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이 스윙보터고요. 몬테소리 운동은 뭐 과학적 유아교육 운동,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답니다. 이탈리아에 시작된 게 몬테소리 운동이고요. NIE 운동 같은 경우는 Newspaper in Education,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NIE 운동이고요. 카운터 컬처 같은 경우는 반문화죠. 그러니까 히피들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거고, 뭐 싸움이나 경쟁 대시 공동생활하는 게 카운터 컬처고, 약간 반문화로 보면 됩니다. 네오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즘의 현실은 이거 최근에 있다 뭐 이런 거, 2차 대전 후에 개판된 이탈리아의 현실을 뭐 제대로 보여주게 네오 리얼리즘이고요. 누벨바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프랑스에서 나온 새로운 물결이고, 줄거리보다 표현에 중점을 두고, 뭐 현실과 카메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일단은 뭐 표현에 중점 줬다는 거죠. 그냥 줄거리보다는 비약적 전개 완결되지 않은 스토리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고. 뉴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누벨바그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마지막에 조지죠. 영국과 미국에서 새로 낸 발생한 경향의 영화. 직선적인 현실 묘사라 외면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누벨바그는 프랑스였고 뉴 시네마는 미국, 영국,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거 하면 되고요. 3대 영화제 같은 경우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수상했죠.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3대 영화제 아닙니다. 국제영화제 아니죠. 오스카 사관왕 했는데 아카데미는 로컬이었다. 3대 영화제 베니스, 베를린, 칸. 썬댄스 영화제는 독립영화 다루는 거고요. 골든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할리우드, 근데 이거는 야구일 수도 있지 않나? 아무튼 미국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영화상이랍니다. 그리고 굿 종류 같은 경우는 씻긴 굿,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부정을 씻어주는 그게죠. 전남 지방의 굿이고요. 경상도는 오구굿, 경기도는 진오기굿, 함경도는 망무지굿이라 하고요. 오기 세남굿, 이거는 죽은 사람 저승천도비, 진오기굿, 진오기굿, 오기굿, 수륙세남, 뭐 제석굿. 이거 구분할 거는 제석굿만 구분하겠죠. 불교적 색채가 강한 굿이라 가지고 비린 거 안 바치는 게 제석굿이고요. 같은 말로 불사제석굿, 시준굿, 생굿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키노 드라마, 연쇄극이죠. 실연. 실제 연기하는 무대에서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을 이제 영화로 상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배경해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영화랑 연극이랑 합쳐놓은 걸 키노 드라마라 보면 되고, 녹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소고 녹턴이라고 하고요. 더늠 같은 경우는 판소리 명창들이 작곡하여 자신의 장기로 부르는 대목을 더늠이랍니다. 예. 음. 뭐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되고, 바로크 음악은 유럽 중심 16세기, 18세기 뭐 통주 저음의 존재가 뭐 이거라고 합니다. 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는 거죠. 매우 규모가 큰 몇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거가 소나타. 연도 같은 것도 또 나오면 똑같이 아프긴 한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판소리의 3대 구성 요소. 안일이 같은 경우에는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 자유 리듬으로 사설을 엮어 나가는 게 안일이고요. 발림은 뭐 손짓 발짓이죠. 손발림. 예. 아무튼 발림. 창 같은 경우는 노래고요. 안일이만 좀 기억하면, 안일이랑 발림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판소리 마당 같은 경우에는 12마당 같은 경우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토별가, 적벽가, 장기타령, 병광센타령, 가로지기 타령, 무수기 타령, 배비장 타령, 강릉 매화 타령, 수경낭자전, 옹고집 타령 있고, 육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병광센 타령, 토끼 타령, 적벽가가 판소리 마당이고요. 스푸마토는 뭐 안개와 같이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거 명암법이죠. 스푸마토는
에콜드 파리, 그러니까 파리에서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화가들, 에콜드 파리고요. 콜라주는 뭐 풀로 붙인다는 뜻이고, 피카소 등의 입체파들이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 악보 등 인쇄물을 풀로 붙인 파피에 콜레에서 비롯됐다는 게 뭐 콜라주라고 합니다. 큐비즘은 입체파, 20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운동, 그러니까 피카소, 큐비즘, 입체파고, 근대 5종 경기는 승마, 펜싱, 사격, 수영, 크로스컨트리가 근대 5종 경기고요. 펜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브르랑 F 플레레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게 사브르 같은 경우 찌르기 100이 다 되고, 에페 같은 경우에 이제 에페랑 플레레 이제 에페나 플레레는 찌르기만 되는데, 에페는 검은 단단하고 플레레는 검은 물렁물렁하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셀러리 캡 같은 경우에는 FA 스포츠 선수들 몸값 제한하기 위한 팀 연봉 상한제를 셀러리 캡이라 하고요. 오픈 선수권은 뭐 골프랑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랑 프로랑 같이 하는 거 오픈 선수권이라고 합니다.